김건희 씨가 고른 업체가 21g이다.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변경을 수사 중인 종합특검이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엔 21g 대표의 부부가 나눈 대화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당일 이들 부부는 정권이 바뀌면 박살난다는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도영 기자입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맡았던 21g 대표 부부는 지난해 4월 4일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이날은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날입니다. 21g 대표 김모 씨는 부인에게 국회에서 특검이 통과됐다. 연락 온 것은 없냐며 정권이 바뀌면 박살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파면과 함께 특검 출범 논의가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던 때입니다. 김모 대표는 관저 공사가 마무리된 이후인 2023년과 2024년에도 3개월에서 4개월마다 한 번씩 관저로 가 김건희 씨를 만난 것으로도 의심받습니다. 2024년 9월 7일 김 대표 부인 조모 씨에게 한남동 호출, 차 가지고 간다 등 긴밀히 연락한 사실도 드러났는데 이에 대해 조 씨는 특검 조사에서 김건희 씨가 밖을 못 나오니 대표가 차 한잔하러 관저에 간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21g 김 대표는 김건희 씨와 국민대 대학원 동문으로 코바나 콘텐츠와 꾸준히 협업해왔습니다. 종합특검은 최근 청와대 이전 TF 팀장이던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TF 실무를 맡았던 김호진 전 국토부 차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공사업체 변경에 김건희 씨가 관여했는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2022년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 이전 TF 팀장으로 풍수지리가와 대통령 관저 장소를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관저 이전에 공적인 역할을 한 인물인데 지난 주말 종합특검에 나가서는 김용현 전 장관에게 책임을 미룬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의원은 김용현 전 장관이 관저 이전을 주도했다며 자신은 김건희 씨와 가깝지도 않다는 취지로 특검에 진술했습니다. 정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 청와대 이전 TF 팀장을 맡았습니다. 규모나 이런 거 관계없이 제일 잘 안 쓰는 거, 그 육군 참모총장 공간이 제일 적겠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조금 손을 봐가지고 거기서 쓰시려고 합니다. 윤 의원은 풍수지리가 백재권 씨와 김용현 전 장관과 함께 공관촌을 직접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특히 TF의 김호진 당시 1분과장은 윤 의원이 여사가 고른 업체니 21g이 관저 공사를 도맡아 할 수 있게 하라고 말했다고 특검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윤 의원은 대통령 관저 공사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관저 공사는 그 인수위 끝나고 그 취임 이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관련이 없어요. JTBC 취재 결과 특검 조사에선 김용현 전 장관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저 공사는 김용현 당시 이전 TF 부팀장이 주도했다며 나는 김건희 씨와 가깝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겁니다. 특검의 기소가 임박한 상황에서 김 전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는 셈입니다. 관저 이전과 관련해 최근 피의자로 특검 조사를 받은 김 전 장관은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법사위도 파행이었습니다. 어제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 7만 페이지에 달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기록을 대법원이 제대로 검토했는지 로그 기록을 제출하라고 여당이 요구했는데 이걸 야당이 왜곡했다며 불꽃이 튀었습니다. 재개된 이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에 일본식 다다미방이 설치됐다는 새로운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구민주 기자입니다. 법사위원회 명예를 훼손해도 유분수지 저희가 무슨 대법원의 재판 기록, 대법관들의 재판 기록 PC를 보러 다녔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시고. 국회 법사위원들의 국정감사 쟁점, 오늘도 대법원이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어제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과정의 위법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시작 25분 만에 감사가 중단됐습니다. 말장난 하지 마요, 좀. 소리 지르지 마요. 누가 그렇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다녀요, 도대체? 너무 찌르시는 거예요, 다들. 장외에서도 신경전은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을 온통 휘젓고 다녔습니다. 파리를 점령한 히틀러가
에펠탑 앞에서 기념사진 찍었던 그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대법원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강력하게 규탄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오후에야 시작된 감사원에 대한 질의에서 여당은 윤석열 정부 때 진행된 통계 조작 감사, 서해 공무원 피습 사건 감사가 표적 감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권익위원장이었던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자신에 대한 감사권을 따져 물었습니다. 저에 대한 감사가 당시에 감사위원회에서 13개 혐의가 모두 무혐의 불문 처리됐습니다. 저한테 사과할 의사 없습니까? 근데 일방적으로 저 사실과 다른 자리에 말씀을 서서 하시면 어떡합니까? 정부위원도 인권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한남동 관저 증축 공사를 총괄한 21g 대표는 관전에 일본식 다다미방을 설치했다고 새롭게 증언했습니다. 관저에 다다미방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2층에 다다미를 깔긴 했습니다. 앞서 한남동 관저엔 히노키 편백 욕조 등도 설치해 개인 시설에 혈세를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바 있습니다. 자, 국내 정치 이야기를 또 중요한 이슈가 많아요. 예, 지금부터 좀 다뤄야 됩니다. 집중. 자, 집중.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정신 차립니다. 차려서 갑니다. 자, 워낙 또 귀한 시간 내서 나와주신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 좀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윤건영 의원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프로그램 윤건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진짜 매불쇼 오랜만에 찾아주셨습니다. 법사위 간사님입니다. 김승원 의원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두 분을 모신 이유, 오늘 다룰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두 분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민주당 하나로 쫙 가야죠. 아, 그렇습니다. 네. 물론 그래야죠. 예, 당연합니다. 가능하겠죠. 부탁 좀 하는 진짜 제발요. 저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예, 솔선수범 좀 부탁드릴게요. 뭐 누구 보고 뭐 하라 마라 할 것도 없어. 저부터 하겠습니다. 예. 해야죠. 예, 품이 넓으신 분이죠. 네. 예. 우리 윤건영 의원님은 성격 좋은 걸로 세간에 많이 알려져 그럼요. 있잖아요. 아니면 성질 더러워요. 아니, 저 친구인데 네. 제가 아주 존경하는 친구입니다. 네. 친구지만 존경하는. 그런 메시지 좋네요. 네. 자, 준비된 내용 빠르게 좀 들어가겠습니다. 워낙 지금 두 분과 다뤄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아. 자, 먼저 윤한홍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윤석열은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멀쩡한 청와대를 놔두고 대통령실은 용산으로, 관저는 한남동으로 옮기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청와대 이전 TF 팀장을 맡은 사람이 윤한홍 의원입니다. 그렇죠. 윤한홍 의원. 네. 요거 전체를 이제 총괄하는 팀장. 그런데 특검에 나와서는 이게 문제가 됐잖아. 네. 예, 관저 공사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본인과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김용현에게 떠넘기고 있는데요. 네. 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자, 윤한홍 의원의 특검 진술인데요. 관저공사는 인수위와 관련이 없고 취임 이후의 일이다. 관저공사는 김용현이가 주도했다. 나는 김건희랑 가깝지 않다. 선을 딱 일단 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떡하나? 21g 그 관저 공산. 네. 예. 21g 대표가 전혀 다른 진술을 해버렸는 걸. 예. 자, 21g 김태형 대표가 특검에 나와서 진술한 내용인데요. 2022년 6월 윤한홍 의원이 공사 현장을 방문을 했다. 당시 윤한홍 의원이 공사 기간이 부족하지 않냐? 기간을 맞췄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 여기서 뭐 더 이상 진술이 안 나오면 모를까. 당시 김오진 관리비서관이 특검에서 또 강력한 진술을 합니다. 자, 김오진 특검 진술인데요. 윤한홍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사가 고른 업체니 21g이 관저공사를 도맡아 할 수 있게 하라고 말했다. 이거는 이제 윤한홍이 도망갈 구멍이 없어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윤한홍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리고 요것과 관련해서는 21g을 관저공사에 꼭 참여시키라는 취지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소개한 업체라는 사실을 전달한 것뿐이다. 김오진 전 차관이 오버한 것 같다. 감옥이 지금 보입니다. 예. 네. 여기에 대해서는 윤건영 의원님이 완전 최고 전문가시니까요. 예. 우선 정리를 할게 21g이 관저공사라는 업체인데 무자격 업체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공사를 하면 안 되는 업체입니다. 이게 팩트죠. 그런데 이 21g을 누가 시켰냐가 그동안은 쟁점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까지는 김오진이
난 모른다라 그랬어요.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에 나와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네. 김호진 관리비서관 이 양반이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MB 정부 때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국민의힘 당뇨 출신이고요. 그래서 이 양반 입이 무거워서 입을 닫고 있다가 구속되기 직전에 뭐라고 했냐 그러면 상부로부터의 강한 압력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김호진이 팀만 준 거예요. 자기가 구속 안 되려고. 근데 구속이 돼버렸네. 네. 구속돼서 종합특검에 가서 뭐라고 했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윤한홍이 시켰다. 라고 한 거예요. 자, 윤한홍이 왜 중요하냐? 김호진이 21g을 실제로 공사를 시킨 거잖아요. 네. 그러면 김호진한테 누가 시켰냐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나가 다 김건희가 시켰을 거야 라고 하는데 증거가 없었거든요. 그렇지. 그동안 증거가 없었잖아요. 그거 중요한 퍼즐이구나. 네. 그런데 윤한홍이 누구냐? 친윤 3인방 중에 핵심 한 명이잖아요. 네. 친윤 3인방 중에 윤한홍이 등장을 한 거예요. 윤한홍이 김호진한테 야 여사 업체다 무조건 해라고 지시를 한 게 나오니 바로 윤한홍을 시킬 사람은 누구냐? 김건희가 나오는 거예요. 딱 떨어지네. 퍼즐이 맞춰지는 거죠. 네. 그동안 불법으로 가득 찼던 관저공사의 핵심이 누가 지시했냐라는 건데 그 제일 꼭대기에는 김건희가 있다라는 게 드러난 거죠. 다 연결 착착되네. 착착되네. 딱 맞네요. 그 윤한홍은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저는 100% 기소할 수밖에 기소는 없다 안 생각해요. 되기가 어렵네요. 네. 이건 빼박이네. 마지막 남은 하나의 퍼즐. 예. 이 부분은 저도 저희 동네 분이 저 공사에 들어가서 실제 공사를 했답니다. 그래요? 현장 현장에 참여하셔서? 노동자로. 네. 네. 근데 이제 빨리 기간 맞춰야 된다고 해갖고 공사하고 나서 뭐 예컨대 벽지를 바르면 그걸 드라이로 말리면서 시간을 당기기 위해서 네. 하려고. 그렇게 제촉을 했다는데 그래서 저 부실공사라고 저거 큰일 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보를 했는데 원래 자연건 줘야 되는데. 네. 부실공. 네. 무조건 빨리 하라 그래서 아까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다. 그거 나왔어요. 그러네. 그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네요. 예. 관저 부정공사 불법의 가장 꼭지점에 김건희가 있다라는 게 드러난 거거든요. 지금 보도 중에 좀 전에 소개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김건희가 대통령실 공사를 또 하지 않습니까? 용산에. 네, 용산. 그걸 할 때 경호처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가 마치 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인 양, 대통령인 양 지시를 다 했다는 거예요. 용산 대통령실은 이렇게 해야 돼. 내 컨셉하고 안 맞아. 바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관저 말고 대통령실. 대통령실 공사에서도.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대통령 하려고 했던 거 맞네. 그렇죠. 근데 또 하나 제가 좀 말씀드리기 그런데 반려견을 안고 그 자리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지시할 때요? 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김건희는 그 어떠한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죠. 민간인이죠. 민간인이에요. 네. 다만 대통령의 배우자기 때문에 공적인 대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마치 대통령인 양 경호처 간부들 모아놓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일일이. 개 안고. 반려견 안고. 영화 캐릭터다. 그 방송에 나오던 장면 같잖아요. 영화 캐릭터. 네. 그런데다가 또 하나 관저에다가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을 만들려고까지 됐어요. 그랬더라고. 이번에 그 21근에 관계자가 그 얘기를 했어. 아니 관저에다가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을 만들려고 해서 그거 소개 좀 해주세요. 21g 관계자의 특검 진술입니다. 관저 업무동에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을 준비를 했고 설치될 공간도 마련을 했었다. 그래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지금 안 알려진 것 안 같은데. 나오고 있죠. 근데 저게 뭐냐고 하면 자 기억을 복귀해 보면요. 김건희는 제2부속실을 두지 않는다고 했어요. 네. 기억나시죠? 맞아요. 처음에 맞아요. 공약이었어요. 대선 예, 공약. 맞아요. 그리고 일체 활동도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다 뻥이고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김건희를 보좌할 인력으로 코바나 컨텐츠 인원들 고스란히 다 쓰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보통의 영부인들은 영부인들만의 어떠한 역할들을 찾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린 아이들을 돕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데 김건희는 일종의 전시 문화 쪽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코바나 컨텐츠에 있는 맨파워들 고스란히 쓰겠다. 자기 사람으로 라고 해서 공간도 만들려고 했는데 저 당시에 제가 제보 받기로는 이곳저곳에서 막 이야기가 들었나 봐요. 도저히 안 된다 이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무실을 만드는 거? 네. 사무실 만드는 건 안 된다라고 해서 안 됐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코바나 컨텐츠에 경호처 CCTV까지 설치했던 인간들입니다. 기억 안 나세요? 맞아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 네. 그러니까 공사 구별이 없는 거예요. 없어. 아예. 근데 저는 의원님하고 생각이 다른 딱 한 대목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이 보도 보고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을 관저에다가 마련하려고 했다고 했지. 그게 저는 문화적으로 접근하려고 했던 것보다도 나쁜 짓을 여기서 하려고 했던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양평 고속도로 문제, 삼부토건 문제. 왜냐하면 완전히 최측근들이잖아. 그렇죠. 저는 그거를 김건희 주도하에 그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필요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문화, 전시 이런 거 아니고. 제가 아무래도 너무 선하게만 받는 것 같아요. 너무 착하죠. 그래 그 문화 그건 너무 착하게 맞지? 봤다. 아니 본인이 대통령까지도 했는데
전시하고 있겠니? 아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범죄 한번 나는 해봐야겠다.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종합특검이 일을 하고 있는데 꼭지점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네네. 김건희는 지금까지 걸려 있는 거에 있어서 전부가 어찌 보면 자범 수준의 혐의만 걸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맞아요. 핵심이 불법 내란에 관여됐는가, 그게 핵심이 그리고 맞아. 양평고속도로에 관여했는가, 예. 그리고 불법 관저 증축 공사에 대해서 얼마나 관여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안 나왔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진실이 밝혀져야 되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매관 매직도 있습니다. 매관 매직. 네. 네. 그 아크로비스타에 코바나 컨텐츠가 있을 때 거기에 김건희에게 이제 줄을 대갖고 그 갖은 선물을 갖고 온 사람들이 있었고 대통령 경호처 사람들이 나와서 그 뭐랄까요 그 보안 예. 수색을 다 했고 그다음에 무슨 안내하고. 기계까지도 맞아요. 다 맞습니다. 네, 설치해갖고 마치 대통령실 출입하는 것처럼 예.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최재형 목사님도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이제 그 선물을 줬다는 맞아요. 거예요. 그 영상으로 다 남아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자,